오늘 소신 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책 육아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책 육아는 왜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인생 성공 코치 만미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저는 책으로 삶을 바꾼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정말 가난한 집의 7남매 중 막내였던 저희 엄마는 책을 읽어서 세상을 넓혔고, 그렇게 해서 사대를 들어가셔서 교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최연소 장학사, 장학관, 최초의 여성 교육장까지 지내셨죠. 저희 아빠는 시장 국밥집에서 자란 장남인데요. 책을 통해서 세상을 넓히고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었고,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도 설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책이 정말 중요했어요. 빚을 내서 유학을 다녀온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집이 여유 있지 않았는데, 책은 유일하게 제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는 품목이었어요. 그래서 책이 더 재밌었는지도 모르죠. 저 또한 사교육 없이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에도 학원이나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박사과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의 모든 인생의 행보는 책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책을 중시하는 제가 오늘 소신 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책 육아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책은 누가 읽는 거죠? 책은 아이가 읽는 거죠. 책은 굉장히 적극적인 매체예요. 책은 읽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매체죠. 우리 글 다 읽을 줄 아시잖아요. 한글 못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해력이 떨어지고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건 글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책을 읽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거겠죠. 그만큼 책 읽기, 그러니까 독서는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결정이자 또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책 육아라는 단어의 주체는 엄마죠. 여기서부터 모순이 생기는데, 책을 읽는 주체는 아이인데 육아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주도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강제로 책을 읽게 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엄마의 정보와 자본력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책이 좋은지 알아보고 또 비싼 전집을 사모로 해서 책을 읽는 아이로 만들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책 육아는 왜 하는 걸까요? 아니, 책 읽기를 왜 권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뭐가 좋다고 생각해서 책 읽기를 권장하시는 건가요? 저는 왜라는 질문을 정말 좋아해요. 어떠한 행동을 하실 때, 또 유행에 편승하실 때 나는 이것이 왜 중요하고 나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책을 읽어야 공부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이 깔려있죠. 두 번째는 책을 읽어야 사고력과 논리력이 올라가고 문해력도 올라간다. 세 번째는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읽는 습관을 키우고 싶다.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를 책 육아를 통해서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책 육아를 하면 공부머리를 키울 수 있다. 정말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할까요?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책을 읽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아주 가까운 예로 저희 남편이 있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이과적인 남편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숫자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도 1년에 책을 한 권 읽을까 말까 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도 책을 거의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긴 활자나 글을 읽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같은 대학, 연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회계사 시험을 받고 지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유니콘 스타트업에서 CFO로 일하고 있죠.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 언어 영역에서 뛰어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공부는 언어 영역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저는 책을 정말 좋아했지만 수학을 굉장히 못했고 과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시험을 잘 본다는 건 지식을 잘 주입하고 그 주입된 지식을 잘 꺼내 쓰는 것을 말해요. 더구나 공부는 의지의 산물이에요. 공부는 남이 시켜서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해야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죠. 책을 많이 읽고 긴 호흡의 글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쩌면 활자를 읽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건지도 몰라요. 책이라는 매체가 제공하는 세상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성적이 좋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한다면 주입하여 암기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주입된 지식을 잘 꺼내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긴장된 시간 안에 긴장하지 않고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 거예요. 또한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하고 성적이 좋아야만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자, 아까 두 번째는 책 육아를 하면 사고력과 논리력, 문해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고력이나 논리력, 문해력은 근육이에요.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단단한 근육이죠. 하지만 책 육아를 통해서 아이에게 강제로 책을 읽혔을 때 그런 근육을 쌓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또 읽은 글들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글의 행간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아이가 책 읽는 행위 자체에 흥미를 느껴야만 해요. 문해력이라는 건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한글을 읽을 줄 안다고 문해력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내가 활자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또 글을 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책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아야만 해요. 엄마가 산 전집으로, 엄마가 읽어야만 한다는 책으로 오늘 반드시 10권을 읽어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책 육아를 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책 읽는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습관 중에 부모가 강요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형성된 습관이 몇 개나 될까요?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강요해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즐겁게 책 읽기를 원한다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습관 형성은 본인의 의지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엄마가 강제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야만 한다고 얘기해서 아이가 책을 읽고 있다면 아이가 자발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을 때에는 안 읽을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내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논리력과 사고력 그리고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책을 읽게 하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인 내가 그렇게 느꼈다고 해서 5살, 6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느낀 것을 아이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토의가 필요한 것이지 전집을 읽어야 한다, 10권을 읽어야 한다, 이 워크시트를 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주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습관이든 주체적인 결정 없이는 형성이 불가능해요. 그건 아이들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아이들에게 책이 왜 중요한지, 책이 왜 재미있는지, 책을 왜 읽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아이 스스로가 책이라는 매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이가 책이라는 2D의 매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따뜻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줘야 돼요. 책은 영상이나 사진에 비해서 훨씬 더 재미가 없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나마 책이 재미있는 매체 중 하나였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책은 정말 재미없는 매체예요. 영상을 보면 즉각적이고 자극적인데 책은 행간이 너무 많고 이해해야 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체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지루한 매체를 엄마가 강요하여 읽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부터 책을 읽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이라는 매체와의 경험을 쌓아주세요. 엄마와 자기 전에 읽는 따뜻한 책, 내가 서점 가서 고른 나의 최애 책, 아빠와 놀러 갔을 때 찾은 꽃을 찾아볼 수 있는 유용한 책, 아이들이 책이라는 매체와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또한 책을 읽은 이후에 아이가 저자와 동의를 하는지, 아이가 저자에게 반대하는지, 또 책에 있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와닿고 또 어떤 게 감동적이었는지, 어떤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사고력과 논리력은 책을 읽는 것 자체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책은 저자의 의견이잖아요. 저자의 세계관이자 가치관이죠.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 내 의견을 확립할 수 있어야만 책을 통한 사고력과 논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에 어떤 책을 몇 권을 읽어야 되는지의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질을 봐주세요. 책을 우리가 왜 봐야 하는지,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으면 하는지,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 말이죠. 저 화 안 났어요? 저 화나지 않았어요? 저 매우 행복합니다. 아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인스타에서 여우마켓이라는 유아용품 마켓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책을 종종 팔았었는데요. 많은 엄마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5살인데 이 책을 읽어야만 할까요? 저는 언제나 똑같이 답변을 드렸어요. 특정 나이에 읽어야만 하는 책은 없습니다. 전집 영상가 뭐라고 하든 교육 인플루언서가 뭐라고 하든 간에 특정 나이에 이 책을 안 읽으면 큰일 나는 그런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 인성동화 안 받고 우주동화 안 받고 특정한 외국동화 안 봤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책은 아이가 읽는 것이에요. 엄마가 강제할 수 없어요. 아이가 이 매체와 친해지려면 아이가 읽고 싶은 것을 읽어야 해요. 아이가 재밌어하는 것을 읽어야 하죠. 아이에게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가 책이라는 매체를 멀리하지 않게, 아이가 책이라는 매체를 엄마의 강압으로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많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와는 다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읽고 내 세계관과 가치관을 넓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책이라는 매체라면 학을 떼지 않게, 책이라는 매체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설득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책 육아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면서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아이들의 교육이나 육아에 대해서 또 저의 소신 발언 듣고 싶으시면 주제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살펴보고 콘텐츠 찍을게요. 더 나답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성공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